온라인 사업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저보다도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몇 가지 정도 SKU 다르세요? 컬러랑 사이즈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는. 소싱할 때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빅데이터 전문가거든요. 요청을 했죠. 만들어달라고. 소싱 확률이 엄청 올라가서 10개 중에 7, 8개가 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셀러로 이렇게 부부가 하고 계시는 이제 최초 이렇게 한번 모시게 되었는데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셀러 탐구 생활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셀탐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사람이 많으니까 박수 소리도 우렁찹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셀러 탐구생활 부부 셀탐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식품 빼고 다 판매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환영합니다. 아, 자, 근데 여기 남편분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마케팅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소개에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1688 중국 사입 그리고 국내 제조 공장 사입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식품 빼고 다 한다고 했잖아요. 식품하고 화장품 빼고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오후 2시에. 예.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두 분이서? 둘이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둘이 부부이긴 하지만 각자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저는 이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쇼핑몰을 계속 해오셨고 저 이제 광고주님으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아, 진짜요? 대야. 우와, 대박. 처음부터 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아, 진짜요? 네, 처음에는 어려운 광고주님 하늘 같잖아요 광고주님이. 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사랑이 싹 터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오히려 또 시너지가 나겠어요. 지금은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네, 10년 동안은 근데 서로 일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고요. 일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광고 대행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좀 놀았거든요. 한 2년 정도. 아, 나 이제 전문 투자자가 되겠다. 그거 해서 놀았는데 이 2년이 어떠신지 아시잖아요. 알죠. 죽음의 밸리였죠. 데스밸리.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못 달성하면 당신의 회사로 들어가서 거의 꼬봉처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2년을 허락해준 거예요. 일 안 하는 거를 했는데 네. 2년의 결과가 좋진 않았죠. 네.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시기에. 그쵸? 그러면은 셀탐부님께서는 온라인 사업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꽤 되신 거네요, 저는 그러면요? 엄청 오래됐어요. 고인물. 오.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2004년? 그때부터 우와. 그냥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하다가 2004년도면 완전 초창기잖아요. 온라인으로 옷을 어떻게 사, 입어보고 사야지 하는 그런 그 시대 때였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은 많이 벌어야겠다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게 대박이 나면은 떼돈을 번다. 근데 지금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긴데 그래서 제가 캐릭터를 온라인화 시켜보려고 포토샵, 일러스트, HTML을 배우는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거기 제 기수보다 위에 기수 어떤 분이 쇼핑몰을 만든 거예요. HTML로. 근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 따라했죠, 똑같이. 이제 옷도 가져온 거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좀 레몬 사입부터 해서. 저도 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저보다도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2004년도까지는 너무 예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10년 정도인 것인 거죠?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다 이러니까 동생이 100만 원 어디서 빌려왔더라고요. 친구한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입해가지고 하나 팔면 또 하나 사오고 하나 팔면 2개 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확실히 온라인 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큰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현재 월 평균 매출과 마진 좀 궁금해요. 혹시 공개 가능할까요? 네, 지금 쿠팡하고 이제 나머지 뭘 하고 있는데 쿠팡이 한 2억 정도 나오고 스마트 스토어 2천, 자사몰 2천, 나머지 2천 정도? 오, 너무 구체적이다. 3점 보면 2억 6천 정도 나오고. 근데 쿠팡이 사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매출은 많이 나와도 좀 광고도 많이 좀 써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전체적인 마진율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쿠팡 마진율이 한 20%. 역시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는 아니, 좀 다른 더- 데는 더 낮아.
더 괜찮죠. 네. 예, 맞죠.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식품하고 네. 그 화장품은 이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식품은 왜 안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은데요. 화장품은 혹시 과거에 그렇게 좀 잘 안 돼갖고 이제 화장품은 이제 아예 손도 안 대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화장품은 아닌데 치약하고 비누를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OEM. 제가 원래 자사몰 했던 거 말고 생활용품 중에서 했었는데 좀 안 됐어요, 치약이. 근데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만개를 했는데 예. 국내는 MOQ가 다 높아요. 네. 자, 그러면 주로 판매하고 계시는 카테고리는 어떤 게 되세요? 지금은 생활용품 카테고리 제일 많고요. 코로나 때 좀 운동 홈트용품 좀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하는 거는 뷰티 디바이스 쪽 했는데 그게 좀 괜찮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뷰티 디바이스면은 뭐 속눈썹 이거나 고데기나 뭐 요런 거 맞죠? 그런 쪽. 필러나 뷰티인데 뭐 화장품 아닌 거. 그 국내에서 또 OEM으로도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국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갖고 오는 거랑 국내 OEM이랑 하는 거랑 차이점. 국내가 훨씬 더 아무래도 어렵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가요?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제가 비누 5,000개랑 음. 치약 10,000개랑 이렇게 했는데 되게 공부 많이 하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잘. 국내 OEM은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을 때만 해요. 많이 팔아보고 감 잡히고 이거 내가 진짜 다 이길 수 있겠다 이랬을 때 국내 OEM하고 중국 건 그냥 10개도 다 사입 가능하니까 쩍쩍쩍쩍 샘플 20개씩 받아가지고 20종류를 10개씩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받아봐요, 샘플을. 부담 없으니까 가격도 싸고. 아까 그 확신을 가지면은 한다고 했는데 그 확신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 확신일까요? 그러니까 메인 상품의 부속 상품을 좀 파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풍기면은 선풍기 커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팔아봐서 이게 된다. 이 메인 상품이 진짜 수요가 많고 그 액세서리들도 수요가 진짜 있다 했을 때 제가 팔아보고 괜찮으면 OEM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액체류 같은 것도 하긴 하거든요. 화장품은 아닌데 메인 상품을 썼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요. 근데 그 단독으로 내가 뭐 대기업이 하는 거를 치약 같은 거를 그냥 단독으로 OEM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치약? 사은품으로 다 주고 있어요. 이게 또 기존 브랜드랑 싸우려면 사실 좀 튜브도 조금 재질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외형도 당연히 좀 디자인도 신경 쓰려고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맞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친환경으로 하고 진짜 좋게 만들었거든요. 다 써보고 1년 걸려서. 사람들이 안 사요? 네.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약박 하나에 100원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들어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안 팔리는 이유가 컨셉 자체도 잘못 잡았고, 네. 그러니까 공부가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제작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메인 상품을 하려면 진짜 깊숙한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타겟 네. 시장도 분석하고 시장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보면 OEM 제조를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영업사원한테 거의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거 누가 잘 판다는데요? 하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면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잘 뭘 팔아보고 메인 상품 팔아보고 그거에 서브 상품을 제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돈에 메인으로 가시는 거죠. 그 실패 사례예요. 네, 처음에 했던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10년 동안 말이 없으셨던 거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상품을 다루는데 몇 가지 정도 SKU 다루세요? 재고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은데. 컬러랑 사이즈 이런 것까지 하면은 300개 되는 거. 그 뭐 따로 창고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아니면 창고가 있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겠어요? 유지하는 그런 네. 것들도. 근데 이제 안 되면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정리한다는 거 싸고. 어떻게 정리해요? 버려요? 단정. 아 단정. 다 팔고. 처음에는 근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감으로 막 하거든요. 막 지르고. 되게 지르는 스타일. 아 근데 그게 통했기 때문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 될 것 같아. 이래서 이제 한 10개 하면은 3개만 터지는 거예요. 어, 7개는 안 되고.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3알. 그 처음에 자사몰을 감으로 했었어가지고 네. 뷰티 패션 좀 감으로 하잖아요. 그땐 다 감이죠. 이쁘게 그냥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오픈마켓은 감이 안 통하더라고요. 요즘엔 데이터도 보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감으로만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소싱할 때 대표님만의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감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이 빅데이터 전문가거든요. 원래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 하는 건 했었는데 계속 예. 요청을 했죠. 만들어달라고 소싱 어떻게 잘할 하면,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쓰려고 스피드 서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는데 쓰는 방법은 이제 베스트 상품을 네이버에 가서 보고 쿠팡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깔면 그냥 짝짝짝 누르면 매일매일 베스트 상품 보고 궁금한 키워드 치면 조회수 이렇게 짝짝 나와요. PC랑 모바일.
그래서 매일매일 베스트 보고 네이버 베스트 매일 정리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하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뭐가 잘 나가고 뭐 팔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소싱 확률이 엄청 올라가서 10개 중에 그때는 3개만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7, 8개가 팔려요. 2개 정도는 안 팔리고. 근데 엄청 분석했는데도 2개는 안 팔리는데. 되게 높은 확률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올라갔죠. 네, 엄청난 확률이죠. 근데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고 또 감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못 보는 세계가 되게 있잖아요. 예,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것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죠. 그게 감이 되게 중요하죠. 솔직히 네. 경험. 그렇죠. 네. 발라보고 뭐 써보고 저는 이렇게 타입 같은 거를 해도 샘플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안 아끼시고 다 사보고 다 먹어보고 다 지금 식품 안 한다 그랬는데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직 먹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먹는 중이고 계속 시켜서 계속 먹는 중이라 가지고 다 먹어본 마지막 다음에 필살기. 제일 맛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처음에 상품을 인천 저기 어디지? 부천 생활용품 도매 단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떨어지면은 거기 가서 그냥 사와요. 안 파는 것보다 나니까. 비싸도. 보면 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바로바로 실물을 볼 수가 있고 테스트를 볼 수가 있고 키친 아트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 갖고 와서 빠르게 올려보고 좋다 그럼 수입을 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도매국도 그런 용도로만 활용을 하거든요. 도매국도 샘플 용도로. 예, 가져와서 잘 팔리면 수입, 안 팔리면 도매국에 있는 거 이제 끝내고 정리하는 거죠. 제일 확실한 거는 내 머릿속에 가설을 빠르게 네. 검증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말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거 마음에 들어 찍어 올리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네. 어떤 로직으로 됐어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네.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검색을 빨리 해주게 하는 서비스고요. 우리가 보통 쿠팡 갔다가 지마켓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이렇게 검색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서 남의 사이트 안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검색어를 하나 누르고 거기다 쿠팡, 지마켓, 네이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럼 클릭만 하면 그 검색어로 조회가 쭉쭉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마켓은 나랑 비슷한 상품, 내가 사입하려고 그런 상품이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 이건 진짜 공감해. 예. 왜냐면 쿠팡이 굉장히 큰 트래픽이 일어나는 데에도 네. 불구하고 은근히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틈을 맞습니다. 찾을 수 있다. 저희가 주력 전략이 그 스피드 서치를 통해서 베스트 상품을 본 다음에 쿠팡이나 이런 데를 쫙 빠르게 검색을 해서 비어있다 그럼 그거 바로 사입해서 넣는 거예요. 남편분이 오셔서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럼 진작에 영입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남편분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급여가 체계가 아니고 회사 대 회사예요. 마케팅 비용 30%. 근데 거기서 이제 비용 다 써주시는 거예요. 광고비 같은 것도. 광고비, 인건비. 네, 저도 저 매출에. 예,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매출이 안 되면 월급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사몰 10년 이상 운영을 하셨어요. 자사몰은 어떤 방식으로 좀 키우고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쿠팡 전략을 따로 쓰고 다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전략을 다 따로 써요. 그래서 4가지 전략을 따로 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직원 관리거든요. 어떻게 최적화해서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죠.